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순실에 대해서요. 1심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하는 날이었는데 노은지 기자, 먼저 구형 그 딱 결과를 먼저 좀 설명을 해줄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뭐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검찰에서 구형을 한 것은 그 징역 25년이었고요. 그리고 벌금은 1,88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공소 사실이 총 18개 정도 있습니다. 18개, 예. 네, 특가법상 뇌물이 적용이 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여러 개면은 가장 형이 높은 것으로 약간 포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측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검찰에서 구형한 것은 징역 25년. 뭐 최순실이 지금 구치소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게 어느 정도 구형이 나올까 이런 걸 그러니까요. 매일 물어보고 걱정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검찰의 판단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최순실 그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요. 62세입니다. 62세. 그럼 검찰 구형대로 만약에 선고가 되면 25년형 지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검찰 구형이 25년이면은 최순실 나이가 87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죽하면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는 이 정도 구형이면은 차라리 옥살을 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강력 반발했다고 하는데 관련 뉴스를 지금부터는 또 이준석 위원장과 살펴볼게요. 자,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최순실 25년형 검찰 구형 예. 예상대로 나왔다고 보세요? 낮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좀 높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아,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가 우리 법 체계 하에서 18가지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단순히 산수랍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적용된 혐의 중에서 사실상 보면 이제 사실 호가 오일에서 직권남용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강요 미수 이런 정도의 범죄를 가지고 25년형이 탑산을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예. 뭐 많이 나왔다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전에 이제 대통령에게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네. 지난 정부에서 보면 뭐 대통령 아들들이고 뭐고 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4년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액수나 아니면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그런 어떤 다른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일반적인 호가호위 사건에 비해 가지고는 아주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순실에 대해서 아까 노은지 기자가 얘기했지만 18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것인데요. 자, 강 기자. 네. 그러니까 공범으로 지목이 되어 온 안종범 그리고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검찰 구형도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정리한 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보시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구형받았고 플러스 벌금 1억 원도 이제 구형을 받았고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징역 4년 그리고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순실 씨의 그런 구형의 형량에 비해서는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예. 우선 뭐 최순실 씨의 그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초나 1월 중순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위원장 최순실 예. 저 25년형도 그렇지만 네. 벌금이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1,185억 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미르나 K스포츠단의 모금된 액수 자체가 770억 원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벌금도 상당히 그 횡령 액수에 걸맞게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뭐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구형량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구형량만큼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장시호 씨에 대한 그 구형과 선고를 봤을 때 너무 낮게 했다가 오히려 판사가 높게 때리니까 여론의 비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최순실 씨에 대해 가지고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 높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게 뭐 그 법정 안의 모습은 이 카메라로 촬영이 안 돼서 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최순실이 검찰이 25년형을 딱 구형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취재 기자의 전언이 들려왔죠? 예. 네, 뭐 의외로 엷은 미소를 보였다 이런 게 그 법정 안에 있었던 취재 기자의 전언인데요. 사실은 이제 최순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준석 위원장 말대로 뭔가 구형만큼 이제 판사가 선고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허탈감의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근데 최근에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형량에 대해서 측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언인데 최순실이 이제 70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구치소 이렇게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예. 살기 싫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떤 겁니까? 최근에 뭐 최순실이 이제 위안을 받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위안을 받고 있는 거? 네, 위안을 받고 있는 어떤 게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카죠. 장시호 씨의 그 구속에 약간 위안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특검 수사,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뭔가 장시호 씨의 진술로 인해서 본인에게 추가된 혐의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모와 조카 사이지만 좀 쌓인 앙금이 많을 텐데 장시호 씨가 2년 6개월로 이제 재구속이 되는 걸 보고 좀 위안을 삼고 있다 이런 말도 그 측근이 전했습니다.
자, 검찰이 최순실에 대해서 징역 25년을 구형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적 관계, 이 사적 관계라는 부분을 유독 강조했는데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평소에 이렇게 강조해 왔었죠. 그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과해 주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강 기자 보면 최순실이 어제 재판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처해달라. 나 자신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처해주세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하면은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본다라는 목격담이 계속 등장했는데 그랬었죠. 그게 좀 미안함으로 드러나서인지 뭐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통령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했다. 특히 나로 인해서 고통과 좌절을 받은 대통령에게 선처를 부탁한다. 이제 좀 반성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고 이게 탄원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경우는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난 충신이다 이렇게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 목소리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참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께 질문을 드릴까요? 노승일 씨라고 있었잖아요. 네. 노승일. 근데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 방송에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서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던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예. 2014년부터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최순실의 여러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법정 오열이라는 것이 사실상 퍼포먼스에 가깝다. 쇼맨십. 쇼맨십을 좀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게 진실성이 없다라는 증언을 했는데 사실 뭐 최순실을 가까이서 본 사람의 증언이니까 좀 신빙성 있는 얘기긴 하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노은지 기자, 최순실 같은 경우는 오늘 법정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후 진술 내용은 지금 전해졌습니까? 아니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 약간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재판이 잠깐 휴정을 했다가 4시 15분에 재개가 됐는데 일단 검찰부터 먼저 이제 변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후 변론은 아마 잠시 뒤에 전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조금 새로운 얘기가 전해져서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어떤 겁니까? 일단은 좀 그 격분한 상태에서 휴정을 한 이후에 뭐 대기실로 들어가서는 약간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약간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하는데 네, 뭐 그런 이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재판이 재개되니까 약간 눈가가 촉촉해진 상태로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법정 안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최후 변론도 곧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할지는 조금 뭐 들어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요. 뭐 특이한 그 최후 진술 내용이 전해지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강병규 기자? 이 최순실의 검찰 구형이 중요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뭐 한때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말할 정도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특히 상당 부분 많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뭐 최순실 씨 뭐 방금 설명해드렸지만 징역 25년형을 받았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죄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부 유죄를 받고 징역 5년형을 받았단 말이죠. 1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도 최순실 씨의 그런 형량과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형량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일단은 그 선고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검에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 그만큼 연결고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또 다른 이유를 좀 제가 짚어보면 네. 이 재판부가 최순실 씨의 그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동일합니다. 아,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연결고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재판부이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의 그 형량에 비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형량도 좀 가능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에 대한 오늘 검찰 구형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높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는 아,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가 우리 법 체계 하에서 18가지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단순히 산수랍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적용된 혐의 중에서 사실상 보면 이제 사실 호가호일에서 직권남용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강요 미수 이런 정도의 범죄를 가지고 25년형이 탑산을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예. 뭐 많이 나왔다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전에 이제 대통령에게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네. 지난 정부에서 보면 뭐 대통령 아들들이고 뭐고 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통 4년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액수나 아니면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그런 어떤 다른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일반적인 호가호위 사건에 비해 가지고는 아주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순실에 대해서 아까 노은지 기자가 얘기했지만 18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것인데요. 자, 강 기자. 네. 그러니까 공범으로 지목이 되어 온 안종범 그리고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검찰 구형도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정리한 표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보시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구형받았고 플러스 벌금 1억 원도 이제 구형을 받았고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징역 4년 그리고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최순실 씨의 그런 구형의 형량에 비해서는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예. 우선 뭐 최순실 씨의 그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초나 1월 중순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위원장 최순실 뭐 예. 저 25년형도 그렇지만 네. 벌금이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1,185억 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미르나 K스포츠단의 모금된 액수 자체가 770억 원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벌금도 상당히 그 횡령 액수에 걸맞게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뭐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구형량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구형량만큼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장시호 씨에 대한 그 구형과 선고를 봤을 때 너무 낮게 했다가 오히려 판사가 높게 때리니까 여론의 비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최순실 씨에 대해 가지고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게 뭐 그 법정 안의 모습은 이 카메라로 촬영이 안 돼서 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최순실이 검찰이 25년형을 딱 구형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취재 기자의 전언이 들려왔죠? 예. 네, 뭐 의외로 엷은 미소를 보였다 이런 게 그 법정 안에 있었던 취재 기자의 전언인데요. 사실은 이제 최순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준석 위원장 말대로 뭔가 구형만큼 이제 판사가 선고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허탈감의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근데 최근에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형량 해고해 주는 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강 기자 보면 최순실이 어제 재판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처해달라. 나 자신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처해 주세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하면은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본다라는 목격담이 계속 등장했는데 그랬었죠. 그게 좀 미안함으로 드러나서인지 뭐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통령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고생을 했다. 특히 나로 인해서 고통과 좌절을 받은 대통령에게 선처를 부탁한다. 이제 좀 반성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고 이게 탄원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경우는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난 충신이다. 이렇게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 목소리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이준석 위원장께 질문을 드릴까요? 노승 에 대해서 측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언인데 최순실이 이제 70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구치소 이렇게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예. 살기 싫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떤 겁니까? 최근에 뭐 최순실이 이제 위안을 받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 위안을 받고 있는 거? 네, 위안을 받고 있는 어떤 게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카죠. 장시호 씨의 그 구속에 약간 위안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특검 수사,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뭔가 장시호 씨의 진술로 인해서 본인에게 추가된 혐의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모와 조카 사이지만 좀 쌓인 앙금이 많을 텐데 장시호 씨가 2년 6개월로 이제 재구속이 되는 걸 보고 좀 위안을 삼고 있다 이런 말도 그 측근이 전했습니다. 자, 검찰이 최순실에 대해서 징역 25년을 구형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적 관계, 이 사적 관계라는 부분을 유독 강조했는데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평소에 이렇게 강조해 왔었죠. 그 목소리 듣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순실에 대해서요. 1심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검찰이 구형을 하는 날이었는데 노은지 기자, 먼저 구형 그 딱 결과를 먼저 좀 설명을 해줄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뭐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검찰에서 구형을 한 것은 그 징역 25년이었고요. 그리고 벌금은 1,88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공소 사실이 총 18개 정도 18개, 있습니다. 예. 네, 특가법상 뇌물이 적용이 되면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여러 개면은 가장 형이 높은 것으로 약간 포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측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제 검찰에서 구형한 것은 징역 25년. 뭐 최순실이 지금 구치소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던 게 어느 정도 구형이 나올까 이런 걸 그러니까요. 매일 물어보고 걱정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검찰의 판단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최순실 그 시청자 여러분 나이가요. 62세입니다. 62세. 그럼 검찰 구형대로 만약에 선고가 되면 25년형 지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검찰 구형이 25년이면은 최순실 나이가 87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죽하면 최순실 변호인 측에서는 이 정도 구형이면은 차라리 옥살을 하라는 거 아니냐라고 강력 반발했다고 하는데 관련 뉴스를 지금부터는 또 이준석 위원장과 살펴볼게요. 자,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최순실 25년형 검찰 구형 예. 예상대로 나왔다고 보세요? 낮게 나왔다고 보십니까?